안녕하세요. 세금을 알아야 재산을 지킨다의 진행을 맡은 김명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주택과 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양도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안신환 세무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 2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 그러니까 저희 다주택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다주택자의 모든 주택을 중과세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이제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네. 규정을 판단할 때 주택은 국내에 있는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들어가 버려요. 네. 그래서 주택 가액, 면적, 또 허가협에 불구하고 모두 주택수에 들어가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네. 비과세 규정은 이제 국내에 있는 모든 주택이 주택 판단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중과세 대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네. 지역 기준이 있고요. 네. 가액 기준이 있어서 네. 지역 기준에 해당되면 가액에 불구하고 모두 중과세 대상이지만, 지역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은 가액 기준이 있는데 3억 원을 초과해야 중과 대상 주택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내용 너무 궁금한데요.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표를 보면서 제가 좀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주택자와 3주택자 중과세 대상 주택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서울, 인천, 경기도는 똑같습니다. 네. 2주택자 중과세나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이 똑같은데 가액에 불구하고 모든 주택, 네.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모든 조합원 입주권이 네. 모두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들어가고 네. 중과세 대상이 들어갑니다. 대신 지방광역시, 그러니까 광역시 중에 수도권에 들어가는 인천광역시를 빼고요. 네. 지방에 있는 광역시는 2주택자는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중과세 되고요. 네.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까지 포함해서 네.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대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뺀 나머지 네. 시, 군, 기타 도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에서도 군 지역, 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도농 복합 형태의 네. 군을 의미하는 거니까 부산 같으면 기장군, 네. 인천광역시 중에서도 강화군, 옹진군 이런 경우는 도농 복합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역 기준으로 빼는 거예요. 네. 경기도 중에서도 읍면 지역이 있습니다. 네. 평택시 같으면 포승면 네. 이런 것은 지금 기타 지역으로 봐서 지역 기준 적용을 안 하고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는 주택만 네.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조합원 입주권 3억을 평가할 때는 종전주택 가액, 즉 조합원 권리가겠죠. 네. 가액을 기준으로 3억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네. 네.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제가 세무사님께 하나하나 좀 이제 질문을 꼼꼼하게 드려가면서 네. 이 어려운 내용을 좀 풀어봐야겠는데요. 자, 수도권에 있는 주택 모두 중과세 대상이지만 지방에 있는 주택은 모두 3억 원을 넘어야 중과세가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 설명은 네. 2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맞아요. 네. 근데 3주택자 중과 규정은 네. 그거는 지금 지방광역시도 지역 기준에 적용받기 때문에 네. 지금 가액 기준 3억 여부에 불구하고 네.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제 정리해 두시면 네. 수도권이라고 한다면은 서울, 네. 경기, 인천을 의미합니다. 네. 수도권. 여기는 모두 지역기준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네. 금액에 불구하고 모두 주택세에 들어가고 중과세 대상이지만 네. 지방 중에서 네. 광역시는 2주택자일 때는 3억 기준을 따지고요. 네. 3주택자는 3억 기준 상관없이 네. 중과세 대상이다. 모든 주택이 중과세 그렇습니다. 대상이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속하고 3억 원이 넘으면 모두 중과세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거는 네. 맞는 얘기고요. 네. 다만 아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네. 그 안에서 도농 복합 형태의 군이나 네. 읍면 지역에 있는 것들은 네, 네. 지역 기준 적용을 안 받으니까 네. 이제 고시가 3억 넘는 것만 네. 중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네. 이제 또 다시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좀 이렇게 보면 네. 그 지역 기준과 가액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과세도 해당되지가 않고, 네. 그럼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들의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제 중과 대상 주택, 서울은 근데 가액이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이 네. 천안에 집을 10채 갖고 있어요. 10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은 11채이기 때문에 부럽네요. 서울에 네. 있는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네. 못 받겠죠. 네네. 당연히 못 받지만 그러면 네. 천안에 있는 집, 네. 이 고시가가 2억짜리라면 모두 네. 2억짜리라면
천안에 있는 집 자체가 중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를 팔 때 네네. 비과세는 못 받지만 중과세를 안 받는 거죠. 네. 또 마찬가지로 천안집을 팔 때도 네네. 네, 3억 미만짜리이기 때문에 네. 중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네. 그것도 중과세, 양도세는 내겠지만 중과세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네. 3억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네. 예, 네.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예. 그럼 지역 기준과 가액 기준에 해당이 되더라도 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다음에 또는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세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것은 네. 지역 기준과 가액 기준에 따라서 판단되는 거고요. 네네. 대신 이것이 중과세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네. 투기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집이 두 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청주시에 두 채가 있어요. 네. 둘 다 4억 넘어. 네. 그런데 세종시 집을 먼저 판다고 치면 네. 거기는 투기 지역도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네. 중과세를 안 받는 거예요. 네. 반대로 세종시 거를 먼저 팔면 네. 청주에 두 채가 있고 네. 세종시도 두 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세종시는 투기 지역이니까 네. 1세대 4주택자가 돼서 3주택 중과 규정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아, 네. 네.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이럴 경우에는 그럼 세종시가 아닌 청주시에 있는 집을 먼저 파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와 같이 이제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도 사실 대답을 해주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좀 빨리 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대구시 수성구랑 그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죠. 예. 그럼 역시 이 지역도 중과세를 받게 됐나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요. 네. 투기 지역만 중과 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고 내년 네. 4월 1일 지금 그 중과 대상 지역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만 네. 지금 그 중과세를 하는 것처럼 세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다면 투기 과열 지구는 빠져버리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투기 과열 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모두 포함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지정된 대구시 수성구와 성남시 분당구는 네. 투기 과열 지구로만 지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에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중과세를 한다면 중과세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세법 개정을 할 때도 네. 이거는 중과세 되도록 법이 보완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그렇게 보완이 돼야지 일단 형평성에 맞을 것 당연히 같긴 하네요. 맞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중과세 규정 저희 적용할 때 네.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이제 적용이 되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2005년도 그때 8.3.1 네. 대책 때도 네네. 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조합원 입주권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재개발 네. 재건축 그쪽은 네. 예, 공사기간 중에는 주택수에서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다른 집을 팔 때 비과세가 돼버리고 네. 또 완성돼서 팔면 또 재건축된 것이 비과세가 되고 네. 양쪽으로 혜택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쪽에 투기 수요가 몰려버렸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네.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넣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3주택 중과 규정에서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갔는데 네. 대신 3주택 중과 규정, 2주택 중과 규정은 주택만 중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주택은 취득할 수 아니죠. 있는 권리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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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택수는 들어가지만 네. 중과세는 안 받는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로 산정을 하긴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중과세 대상은 안 한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합원 입주권을 네. 먼저 처분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 자체가 중과세 대상은 아니고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다 양도할 때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말씀이고요. 아파트 분양권 그럼 이것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권은 네. 조합원 입주권과 다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지난번 중과세 규정 적용할 때는 분양권은 중과세 적용되고 조합원 네. 입주권은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다주택 중과 규정은 조합원 입주권은 포함되는데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주택들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다주택자 중과 규정은 기본적으로 네, 어떤 투기 수요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아니고 예, 본인이 부득이 취득했다든지 네. 공익 목적으로 사용했다든지 네. 예, 그다음에 정부 시책에 따라서 취득했다든지 네. 이런 주택이 있다면 네. 그거는 중과세하는 것은 조금 예, 모순이 네네.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민간 그 임대주택법에 따른 네. 장기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를 네. 준 이렇게 주택들, 네. 예, 이게 요건을 갖춘 주택이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 주택 해소 차원에서 감면을 주면서 분양받으라는 주택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분양받게 된 주택. 네. 그다음에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은 제가 부득이하게 받은 것이 투기 목적으로 그렇죠. 상속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상속 받아서 네.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종업원한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네.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 주택. 네. 그다음에 5년 이상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주택. 네. 그다음에 이제 혼인이나 노부부 봉양 목적으로 세대가 합가하는 바람에 네. 집이 이제 주택수가 네. 두 채, 세 채가 돼버린 네, 경우죠. 네, 네. 그때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네. 그리고 새 집을 산 후에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네. 지금 소형주택, 지금 네. 2주택자에 대한 소형주택은 종전에 1억 원 이하로 돼 있었고요. 네. 네. 3주택자에 대한 소형주택은 고시가 4천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만은 네, 네. 이런 소형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하도록 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럼 중과세 이 배제 주택들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조심하실 것이 네. 지금 말씀드린 중과 배제 주택들 네, 하고 네. 일반 주택 한 채만 있을 때 네. 그게 이제 일반 주택이 비과세가 안 돼서 세금을 내야 될 때는 네. 그때는 집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중과세를 안 해줘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일반 주택이 두 채 있다. 네. 그러면서 아까 중과 배제 주택을 또 갖고 있다. 네. 그럴 때는 이게 주택수에 들어와 버려요. 아,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2주택 중과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장기 임대주택이 세 채, 네 채 있다 그러면 포함돼 버리니까 네. 3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돼 버리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일반 주택 한 채 있을 때는 주택수에 카운트가 안 되지만 네. 일반 주택이 두 채 이상 되면은 네. 그것까지 포함돼서 중과세 주택수가 판단되니까 네. 중과세가 2주택 중과세가 아닌 3주택 중과세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셔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이 예. 이 점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고요. 네. 잘 모르시겠으면 꼭 전문가랑 상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형주택에 대해서 중과세 안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네. 이런 소형주택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 2주택에 대한 소형주택 요건은 지금 특별하게 없이 가액 기준 1억 초과 1억 이하는 네. 소형주택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3주택자에 대한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좀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현행 네. 법에는 네. 2003년 12월 말 이전에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시가가 4천만 원 이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전용 면적 주택은 60제곱미터 그 다음에 건물은 이제 토지는 1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을 소형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투기 지역에서 이런 소형주택 요건 갖춘 물건 보유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다주택자가 중과세 피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주택수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고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그 장기 임대 주택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사실 아까 제가 지난주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네. 우리 이번에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 중에서 네. 특징 중에 하나가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줬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2020년 10월 말까지 이 양도세 감면 규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3년 연장을 해줬다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 이제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아마 국민건강보험료인가요? 이게 네. 좀 인상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네. 마치 세금 폭탄 맞아가지고 세금 때문에 지금 뭐 투자 수익률이 뚝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금 보유할 때 부담되는 보유세 지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까지 여러 가지 감면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네. 오히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네. 지금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하나 방법이고 네. 지금 다주택 중과 규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 부분은 또 다른 또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네. 다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장기 임대주택과 중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또 안수남 세무사님과 정확하게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에 맞게 세금을 알아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구독 신청하시면 더 쉽고 빠르고 편하게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안수남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